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무릎 탁 못 치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탁 쳐주세요. 이 조국 정국 어떻게 흘러갈 거, 그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글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무릎탁도사시잖아요. 오직 검찰만 알고 있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11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과도하다. 어떻게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정경심 교수와 따님 이거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네, 굉장한 여론이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변호사가 와서 네.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시키느라고 늦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식을 시켜 먹으면서 같이 먹자고 해서 했다. 오죽하면 이런 그 식사까지 공색하게 발표를 하냐고요. 네. 어떻게 됐든 이건 과도하다 과도하다. 하는 여론들이 지배적인데 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은 검찰에서는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도 공개 소환을 이번 주 또 어제 예. 그제 따님도 또 수사를 하고 아들 예.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막바지에 와 있다. 수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를 저는 조국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신속 정확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 검찰은. 근데 제가 관점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많은 어떤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근데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갖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소위 애프터 조국, 네. 제가 애프터 조국 얘기를 하니까 조국 물러간 후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예요. 이대로 극복해서 장관 할 때와 네. 또 물러갈 때와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짜 끔찍해요. 끔찍하다? 예. 어떤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은 호남만 하더라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7, 80%가 높아요.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지금 현재 만약 조국 장관이 물러가면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거의 올인을 할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뭐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예.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이재명 전 검찰총장이 아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대통령 아들을 하고 사표를 내서 제 손으로 수리를 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소위 DJ 비자금 네. 이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흘려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강삼재 총장 등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전 지금도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선 과정에서는 수사 못한다. 그렇죠. 이때 네. 김태정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네. 송종호 당시 이 광주 거검장이 만약 있지도 않은 DJ 비자금을 수사했을 때 광주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 아,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검사장 있었어요? 회의에서 예. 김태정 총장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수사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제가 받아가지고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공론이 양분화돼가지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은 또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은 네. 바로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강한 검찰 수사가 네. 드라이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대개 일반적인 검사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이전 투구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검찰만 희생된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또 국민적 요구는 지금 강한 수사를 해서 빨리 맞춰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잠깐만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사 결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 헛발질로 만약에 결론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에 하나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자리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그런 의미는 또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또 패스트트랙 네. 한국당 의원들의 수사를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정이 되죠. 일각에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검찰이 그 국민연금공단하고 삼성물산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딱 이 타이밍에 삼바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게 조국 수사 이후를 대비를 해서 어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삼바 수사를 지금 같이 친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저는 검찰이 거기까지 네. 이미 삼바 수사는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임팩트는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다. 설령 그렇게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패스트트랙 수사나 삼바 수사 같은 경우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글쎄요, 그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효과는 없을 이제 것이다. 나온 수사라고 하면은 삼성 문제니까 굉장히 크게 네. 클로즈업 될 수 있지만은 예. 지금 이제 계속된 수사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관심은 갈 수 있지만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검찰이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한 것으로. 근데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고발을 검토한다 이 소식까지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그것도 경찰의 고발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검찰을 비난한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7, 8명 네. 의원들은 이건 아니다. 예, 민심이 심상치 않다. 너무 조국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취지의. 그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보도를 보니까 한 의원, 중진 의원은 이게 도대체 이러한 것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을 포기한 거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우리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자꾸 고소로 해서 그러게요. 우리의 운명을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뭐 일각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또 어떤 그 거센 어떤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민주당에.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죽했으면은 검찰이 어제 11시간 압수수색한 것도 네. 50평짜리 아파트 뭐 대개 보면은 통상 2시간 정도 한다는데 9시간 했느냐? 11시간. 예. 11시간 했느냐? 네. 이러니까 뭐 변호사가 와서 네네. 압수수색 영장 변경을 또 식사도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하고 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그 자제들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뭐 고위 공직자들의 자제들이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나경원 아무리 본인이 해명했다 하지만은 지금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좀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고 오늘 박지원 의원님의 이제 그 입장도 들어봤는데 내일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있는데 그 일원인 김용남 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북미 관계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례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복선에 깔린 발언일까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1년에 그 북한 관계의 외교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왜냐하면은 북미 예. 실무회담이 2, 3주 내에 구말에 열린다고 이제 이미 예고를 그렇죠. 뭐 사실상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제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북중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1일이 중국의 건국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월 6일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국절에는 뭐 중국 자친의 행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가더라도 네. 아마 10월 6일 예. 이 북중 수교 70주년에는 방중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더욱이 북미 실무회담에 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겠다라고 했으면은 함께 이루어지고 예. 연속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있을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수순 또 비핵화에 진전된 회담이 있다고 하면은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는 전제 조건이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여기서 합의가 있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없다고 봐요? 북미 실무회담의 진전이 좋아지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이라도 올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부산 그 특별 정상회의 일정이 아마 11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데 예. 두 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럼 예. 이 두 달 동안에 사실 북미 간에 뭔가 타결이 이루어져서 가뿐한 마음으로 부산에 올 수 있겠는가 물리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예. 일도 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난관이 있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 정상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북중에서 잘 합의되고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의 기선 제압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강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이제 실무 협상에서 뭔가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이 오면 그걸 그러니까 토대로 해서 부산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